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저희 방송의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전파가 안 되고 있죠. 숫자에 구독자 수도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애청자님들의 증가되는 숫자도 대단히 완만합니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죠. 아직도 이 나라의 언론, 방송 체제는 여전히 뒤집혀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의 기강이 지금 문란해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대단히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입법부와 사법부는 저들의 진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현재 지금 행정부를 장악했다고 하지만 행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내년 4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가 바뀔 거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자? 윤 대통령도 탄핵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공직자들이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헌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채널A의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국정원 내부의 인사파동이 또 발생했다라고 조심스럽게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내부에서 흘려준 그 소스를 통해서 동아일보사의 채널A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또 연이어서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이와 같은 주고 던지고 받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가정보원 내부와 언론사가 협업하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또 다른 S저널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무슨 3차 전쟁이니 2차 전쟁이니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권춘택 1차장에 대한 주가 조작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 연루된 혐의를 확인했다. 그리고 S인사기획관도 경질을 했다. 그러면서 김규현 원장 체제가 공고화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또 분석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국정원의 1차 전쟁, 2차 전쟁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쥐새끼들을 보통 서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서생원이라고. 이 광 속에 묻혀있는 서생원들 몇 마리가 쌀을 더 처먹기 위해서 내부에서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 조그만 다툼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론에서. 전쟁은 영어로 쓰면 워페어죠. 사람이 죽고 살고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현장인데, 무슨 그따위 서생원들의 칼싸움도 아니고 지금 성냥개피 하나씩 꺼내 들고서 꼴값을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정원 1차 전쟁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서훈, 박지원 이때 주류였던 세력들과 이념 및 인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 투쟁을 벌였는데, 이것은 국정원의 지휘부 간의 대립으로까지 비화가 됐다. 이념적 성명성을 중시했던 김규현 원장과 법적 하자가 있는 과거 인물의 복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의 1차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념적 선명성을 중시했던 김규현 원장. 맞는 방향이죠. 옳은 방향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사카드 만지는 선에서 벗어나서 관우의 청룡 언월도나 이 장비의 삼지창을 들고서 그러면 도륙을 해버렸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과정에서 이 검사 나부랭이 출신인 이 서울법대 출신의 조상준이라는 이런 친구가 와서 뭐 대통령의 무슨 뭐 신복이었다 그러는데 대통령 신복이 뭐합니까? 현장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검사하던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법적 하자가 있는 과거 인물의 복귀는 지양해야 한다. 아니 좌측 사고방식 갖고 있는 애들은 전부 제거한다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게 바로 그 법을 배웠다고 하는 법조인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최대의 범죄 조직이 어디다? 법조 카르텔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디? 서울대학교 출신의 법조 카르텔.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핵심이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 서울대 카르텔 반드시 괴멸시키고 죽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제 모교라고 해서 그거 살려둬서는 안 돼요. 그런 그 법조 카르텔, 특히 서울대학교 카르텔 애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요, 나왔던 이 언론 보도 보면요, 국정원 안에는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인적 청산과 간첩 수사 내용을 진압한다. 이런 얘기를 무슨 단독 보도로 해놨는데요. 이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요, 진짜 저는 웃음도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자애들 수준이 낮죠? 에? 왜 이렇게 기자들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국정원 2차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른바 6월 인사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차 전쟁이래요. 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2023년 6월 초 김규현 원장이 재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국정원 1급 보직 인사가 일주일 사이에 번복이 되었다. 10여 명의 승진, 영전 인사들 가운데 K 전 방첩센터장과 그의 동기생 3명, 중위대상공사 거점장, 주일대상공사 거점장, 해외분석국장과 인사책임자인 인사처장이 대기 발령 조치가 되었다. 자, 이 얘기는요, 우선 내부에서 흘렸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자, K 방첩센터장, 이 사람은요, 해외 파트 요원들과는 근무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하고, 특히 대북 공작 비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국내 부서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같이 사무실 안에서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여기 보이면 주미대사관 공사, 이 친구는요, 제가 진짜 친동생보다도 더 아끼는 제 후배예요. 그리고 이 주미대사관의 공사로 발령났던, 이 취소됐지만, 이 아우는 제가 보건대 굉장히 그 집에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구예요. 상하간의 예의범절을 알고 아주 그 쓰고 있는 이 언어도 굉장히 순화가 돼 있고,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동생 이상으로 제가 애끼고 사랑을 나눠줬던 그런 후배가 되는데, 자, 이 사람과 K 전 방첩센터장하고는요, 하루는 고사하고 1시간도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K 방첩센터장을 날리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언론사에 흘렸다는 거죠. 누구한테? 그 방송을 하거나 그 보도한 기자한테? 아니지요. 최소한도 편집국장 이상급의 내지는 사장단에게 이 이야기를 흘려서 국정원에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내홍을 일으키고, 동시에 이게 또 안보실로 들어가게 해서 철모르는 그 안보실에 1차장하는 그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김태효라고. 그 아이가 또 이런 또 망동을 벌리는데 같이 또 협조를 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휘둘리고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그 철딱선이 없는
그 학교에서 그 백묵 들고 뭐 강의인지 뭔지 하더니 그런 애들이 국가안보에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파경을 맞게끔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뭐 62년 중앙정보부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런 인사파동은. 이러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무슨 뭐 국정원 8인회를 숙정했다는지, 예? 또 김규현 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으니 곧 갈릴 것 같다는지. 그래서 국정원 인사파동에는 김태우나 조상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아니, 기사 작성은 자유라지만 기사를 쓰려면은 팩트를 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사파동에 관여를 한 자가 만약에 김태우였다면 이 나라는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 일개 안보실 1차장 나부랭이가 이런 인사파동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또 뭐 여권에 무슨 뭐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갖고 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갖고 뭐 조사를 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법통이 있고 기강이 있는 나라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일개 안보실 직원 하나가 그런 짓을 한다라면은 이건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김태우 같은 자는 국정원의 기밀문서, 또 기무사의 기밀문서를 빼왔던 자로서 그 사람은 지금 북측이나 중국 측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미 과거 MB 시절에 국가전략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미국 CIA 헤드쿼터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고, 그때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영어가 몇 마디 되는 이 김태우를 역용해서 포섭해서 그동안 잘 키워서 써먹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내지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가 이미 사전에 미국 측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정반대인 경우라면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네? 국정의 비밀이 그냥 미국 측에게 사전에 먼저 도달을 해서 미국에게 다 사전에 알려주고 누설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중국이나 북한 쪽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국정원에서 3차 전쟁이 발발했다고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파동 이후에 국정원의 인사파동이 또다시 일어났는데, 이것을요, 그 지난번에 쫓겨나간 그 K 방첩센터장이 다시 관여를 했대요. 아니, 이미 면직이 돼가지고 사회로 쫓겨갔어요.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친구도 이제 연금 받는 그 등급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안에 내부 인사 개입을 합니까? 이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리 싸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국정원은 지금의 김규현 원장 주변에 있는 차장급들 1, 2, 3차장 있죠? 근데 특보들 몇 명 더 있어요. 일체 다 갈아버려야 됩니다. 국장들 다 갈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평직원들 가운데 투표를 해서 가장 우리 국을, 우리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애들 각 국별로 조직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조직을 일신하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현재 있는 애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종자론, 씨앗론에 의거해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특정 지역 애들만 대거 뽑았습니다. 최소한도 만약에 100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지역 출신 애들이 아마 90% 정도로 차지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씨앗은 영원히 생존해 있다고 하는 이 씨앗론, 종자론에 입각해서 특정 지역 애들을 뽑아놨는데, 걔네들이 지금 다 중견 간부 이상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을 해체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뭐 김규현 원장에 대한 교체설 지금 보니까 권춘택 1차장 확실히 나가리가 됐어요. 집에 지금 쫓겨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사기획관을 담당했던 S라는 그런 우리 후배가 있는데 그 녀석 또한 이미 경질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S는 경질된 게 맞습니다. 확실하게 제거가 됐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런 애들 한두 명이 제거됐다 그래서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나요? 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밀 공작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장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뭐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 처장, 그리고 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런데, 사실 이런 건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이번에 김규현 국정원장을 내몰고, 그러니까 그 K 방첩센터장을 이번에는 지금 채널A가 A씨라고 표현을 또 했어요. 그 방첩센터장이 인사 개입했으니까 김규현도 세트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획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현재 이미 쫓겨난 권춘택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특보들이에요. 그래서 특보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나이가 대통령 경호실 처장하고 있는 김용현 씨하고 육사 38기로 동기예요. 나이가 지금 꼴딱 65세가 돼서 금년도 12월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이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와 같은 해프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론사에다가 제공해 주는 거는 권춘택이 전달을 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들이 순서대로 돌려짓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권춘택이 원장을 하고, 이어서 그 육사 38기 출신의 그 특보가 그 다음번에 이제 원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 육사 출신의 특보가 둘이 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있던 특보, 나이가 어리지만 더 교활하고 더 간악한 그 자가 지금 국정원의 1차장 권춘택의 후임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미쳐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나 실력도 없고 간악하고 위로 아첨하고 상납하고 흑색 선전을 잘하는 이런 애들을 특보로 밀어넣었다가, 이런 애들을 다시 무슨 국가정보원에 차장을 시키고 무슨 원장을 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정녕 스스로 자결하고자 하십니까? 정녕 윤석열 대통령은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차라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김규현 현재 원장을 두고서 다른 그 육사 출신의 간신들을 제거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들, 도대체 밥은 왜 먹고 사는 거죠? 자, 지금 권춘택 씨가 1차장에서 해임돼서 집으로 쫓겨간 걸 보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채널A에서 단독 보도했다는 게 거짓이고, 동아일보사가 권춘택과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아예 내부 정보를 빼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린 거 아니에요. 해임된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보면은 성동격서라는 게 먹히는 것 같았는데 발각이 됐죠. 자, 아마 동아일보사 내지는 채널A는 이러한 오보를 낸 것을 가지고 당사자인 그 방첩센터장에게는 사과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이 정당하게 바른 취재를 했다, 정확한 진실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한다라면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 방첩센터장 K 선생님은 반드시 동아일보사나 채널A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해서 이렇게 그 잘못된 언론 플레이하는 걸로 아주 시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현재 우려스러운 얘기들은 그 권춘택보다도 몇 단계 더 뱀장어스럽고 몇 단계 더 기름 바른 뱀장어이자 미꾸라지 같은 그 두 명의 육사 출신의 그 특별 보좌관, 특보가 있는데 그자들에게 만약에 권춘택 자리가 간다거나 또 그 이상의 김규영 원장까지 쫓아내고 간다라고 하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간첩을 잡으라고 애를 많이 쓰셨던 김승규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김승규 원장님은 정말로 국간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간첩 잡는다고 그때 김승규 원장이 쫓겨나셨던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김규현 원장이 쫓겨난다면 정신들 차려야죠. 정신들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니셜만 말할게요. K특보나 H특보의 보직이 변동돼서 차장이나 원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제가 다음코 말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런 망할 놈의 인사를 만약에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도 망하고자 죽고자 멸망하려고 기를 쓴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정녕 대통령께서 지금 눈과 귀가 십상시들에 의해서 닫혀진 채로 그와 같이 정말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래요. 만일에 이 주말을 틈타서 이상한 또 잡범들을 국가 주요 기관의 그 요직에다 앉힌다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이 뭐 권춘택이 해임돼서 집에 갔다 그러는데 이 지금 S 인사기획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 친구 알아요. 아는 후배인데 또 저의 그 대학 후배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상준이라고 하는 전 기주실장 얘기도 했고, 지금 와 있는 친구도 그 뭐 검사 출신에 또 뭐 서울법대 출신이 좀 와 있는 거 하는데, 검사 출신들 앉혀서요 될 일이 아닙니다. 국가정보는요. 검사 애들이 뭘 해봤어요? 현장에서 해봤어요? 예? 검찰 조직이 있을 때 밑에 수사관들이 가서 다 수사에 가까워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면 자 찍어 먹어보고 짜다, 맵다, 뭐 쓰다, 멀큰하다 이렇게 품평이나 하지. 그대들 검사들이 도대체 뭘 현장 가서 일을 해봤겠냐고. 응? 조사하다가 안 되면 협박하고, 털어서 감아놓고 이런 거 주로 했던 게 검사들 아닌가요? 제 말이 어거지라고요? 박영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특검 출신의 박영수.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탔던 박영수. 또 변호사 시절에 피고 원고 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던 박영수. 법조계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박영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례까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박영수가 특검이 됐죠. 그리고 뭘 했죠? 10원 한 장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경제공동체. 그 다음에 묵시적 부정청탁, 묵시적 불법청탁. 이런 법전에도 없는 신조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 박영수라는 검사 아니었어요? 특검. 또 그 밑에서 하수인을 했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 자,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장관이 돼 있죠. 자, 과연 검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법고시 붙으면 변호사를 하든 뭘 하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최근에요,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에 회장했던 민계식 회장님의 돈을 사기를 쳐서 떼먹고 적반하장으로 그 민계식 회장님을 그 검사들 앞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쌍욕을 해가면서 죽여버리겠다 난리를 치고 뭐 이러다가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아마 3년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
이런 게 바로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의 진면목이에요. 그리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주장하기를 설사 서울대학교가 제 모교라 하더라도 그 학교 없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카르텔 없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학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첨단 과학 쪽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도 많고 교수들도 있고 정말 현직에 나가서 뛰고 있는 그런 훌륭한 동무들이 많지만요. 이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이 암덩어리들, 이 벌레 바이러스들은요. 바로 법조 카르텔이고 바로 서울대학교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법조 카르텔과 서울대 카르텔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실상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을. 언론에서는 자기들이 내부에서 전달받은 내용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서 마치 뭐 엄청난 얘기를 쓰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국가정보기관은요,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던 기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중앙정보부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이었던 황장엽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그 사업을 제가 담당해서 현장까지 다녀왔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했다고 또 지난번에 고발을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황장엽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쳐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면? 근데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왜 지금 걱정스럽게 이런 방송을 또 하게 되냐면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많이 잡고 비밀공작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죽여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 김기현 원장이 뭐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비아냥거렸죠. 심지어 학교까지 들먹거렸어요. 어떻게? 아니,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경기고등학교 출신도 그게 잘 가고 많이 가던 서울 의대도 못 갔냐? 그러면 나는 그때 학번으로 치면 서울 물리대 출신인데 내가 당신보다 공부 잘했겠네. 근데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렸어요. 일부러 열 받으라고 한 거죠.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저를 고발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국장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바로 저랑 같은 사무실에 일했던 동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는 국장을 마치고 어디 다른 나라 대사를 아마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화들짝 놀래갖고 아니라고 발뺌하길래 제가 그랬죠. 너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 그랬지. 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국장놈이 최수영 공작관 고발해야 된다고 그 보고할 때 맞습니다 그러고 옆에서 박수 쳤던 놈들이 지금 그 당시 차장이고 특보였는데 이 자들이 지금 하나는 차장했던 자는 지금 언론사랑 연루된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봉고 파직된 것 같아요. 면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임이죠, 해임. 정무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 그 옆에서 최수영 공작관 고발해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박수치고 맞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던 놈들이 지금 또 무슨 짓을 해서 그자들의 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차장 원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정보기관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보기관을 통해서
수집되는 그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국가를 통치해 나갈 수 있게끔 옆에서 보좌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그저 용비어천가나 읊어대고 아첨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는 어디로 가죠? 자, 근본에 지금 대통령께서 영국, 프랑스 다녀왔죠. 엑스포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미 그 모든 그 길을 이번에 영국에서 열어준 거 아닙니까? 영국의 자본과 영국의 군사 기술과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이 한국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핵 개발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핵 잠수함 개발해서 제주도 밑에 쫙 배치해놓고 중국 애들 피 말려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영국이 홍콩을 되찾기 위한 지금 수순에 들어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홍콩에 그 수천조에 달하는 그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지금 몰려오게 됐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그 기념식이 바로 2030 부산 엑스포의 선언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물론 본인이 계획한 바도 있었겠지만은요, 원천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계획은 어디서 나온?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운빨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에? 아니,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검사들 무슨 실력이 있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저도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 서울대학교 나온 게 자랑이 안 돼요. 해외 나가면. 예? 특히 미국 가서 저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나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 저는 병신이에요. 저는 바보 멍청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국 같은 왕실에서 그 콧대 높은 영국 금융가에서 대한민국이 뭐가 이뻐서 윤 대통령을 국빈 방문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황금 꽃마차 태워주고 그렇게 만찬을 접대하고 블랙핑크까지 훈장을 주고 왜 합니까? 중국을 때려잡고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지금 카드를 쓰겠다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면 국가정보기관이에요. 저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참여를 해서 한중간에 중요한 인사들이 오는 자리에 제가 전경기장을 안내하고 다니면서 제가 동시통역으로 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3개월 하고 났더니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바로 국가안전기획부구나. 왜? 거기 직원들이 와서 옷만 갈아입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번 같은 부산 2030 부산 엑스포도요. 국가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걸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파리 같은 곳에서도 몇백 명, 몇십 명이 가서라도 외부 공작 활동을 했었어야죠. 자,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국가비밀정보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걔 중에는 영국에, 미국에 유학 다니면서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 하급 수준의 영어에서 비밀 공작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응? 그럼 그렇게 지금 간사하고 간악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지금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주변에 있는 몇몇 안 되는 그 악의 무리들, 소위 차장이다, 특별보좌관이다 이런 보직을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것들이 뭐를 한다고 국가의 일을 맡겨서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 오자마자 또 무슨 사인을 잘못해갖고 그런 간악한 십상시들을 무슨 차장이다 원장이다 이렇게 앉히게 되면요, 이 나라 진짜 망합니다. 그나마 구간이 명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욕했던 저희 대학의 선배 김규현 원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간곡하게
대통령께서 오판하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찰에 가셔서 오늘 좀 염원을 담아서 지금 그 예불을 좀 드려주시고요. 또 교인들이나 천주교들은 교회나 성당에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윤 대통령이 제발 그 헛된 짓을 하지 않도록 헛된 오판을 해서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직책에 그런 간신배들을 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끔 대통령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이 2023년도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좀 같이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